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석 의원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퇴쇼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무엇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예. 국민의힘 윤희석 의원, 네. 나는 임차인입니다. 예. 라는 5분 발언으로 아주 국민들한테 크게 각인이 됐었는데, 부친이 권익위가 조사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가 되자 네. 즉각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상당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이 정치 평론가들도 대단한 결단이다, 신선한 충격이다, 예. 우리 정치권에 죽비를 쳤다, 네. 이런 반응이 있어요. 네. 제가 보더라도 쉬운 결단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결단이죠. 예. 그 책임감, 그 용기, 정말 우리 정치사에 저런 정도의 그걸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예. 더구나 여성 의원이, 초선 의원이 저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미향이라든가 예. 양이원영인가? 네. 이런 사람들 아주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 네. 그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을 턱 하고 있고, 만약 윤희석 의원 이 사퇴 결의안 이게 올라오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민주당도 12명인데 그 두 사람 그냥 신용nen이라고 제명을 해서 국회의원 바지 붙여줬는데 10명은 그대로 지금 있죠. 그대로죠. 탈당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대로예요. 원래 송영길이가 콱 칼로 네. 치듯이 탈당을 시키겠다. 네. 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냥 흐지부지. 그냥 후지부지죠, 예. 양원영인지 이원영인지 그분하고 윤미향하고 거기는 이제 비례대표니까 탈당을 해야지, 제명을 해야지 그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탈당을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자진 탈당하면은 또 그 국회의원직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붙여주려고 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하고 다른 10명은 그냥 다 개기고 있는 거죠. 뭉개고 있는 거예요. 예. 윤미향에는 그 와중에서도 또 윤미향 보호법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그 피부가 아니라 그 쇠를 그 철판, 그 윤철판이라고요. 같은 윤관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위안부 할머니 보호법이라고 윤미향 그렇게 변명을 했더라고요. 일본 우익들이 자꾸 할머니를 그렇게 갈구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데 그 법 만들면 일본 우익들 얘기하는 거 제갈 물립니까? 언론중재법처럼. 일본 우익들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뻔뻔스러운 거죠. 자기 돈 떼먹고 한 거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핵심은 위안부 관련 단체들, 무슨 정의경연대라든가 그런 것들 또 이렇게 비판을 못하게 막는데 그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자기가 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했고 그러니까 보호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윤희석 의원 이 사태에 대한 진정성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속보이는 사퇴쇼다, 국민 기만이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 앞장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런 일만 있으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그렇죠, 정청래. 전에 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목포의 문화재 보호원이라고 내려가 있는지 요새는 이제 전직이 돼가지고 말이 없네요. 그래도 가끔 한마디씩 하던데. 손혜원이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국회의원 사퇴를 선언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 과연 의장이 상정을 하겠느냐? 설사 상정을 하더라도 통과가 어렵다. 아니 자기들이 180석
보험 여건이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의 전략은 뻔하잖아요. 예. 예. 윤희숙 의원을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쇼다, 뭐, 아버지가 세종시 땅 산 게 윤희숙 동생이 무슨 공무원이었는데 관련이 있다. 뭐, 윤희숙 옛날에 KDI 교수였는데 KDI가 세종시하고 관련이 있다. 뭐,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깎아내리는 게 성공을 하면 국회에서 윤희숙 사퇴는 국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통과해야지 예. 사퇴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깎아내리는 거 성공하면 쫓아내고 깎아내리는 거 실패하면은 마지못해서 또 그냥 부결시키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앞으로 여론전을 지금 하는 여론전을 하는 거죠. 예. 왜? 자기네들이 똥 낀 놈이 성낸다고 네. 자기네들은 똥을 완전히 싸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윤희숙 의원 보고 쇼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똥 묻은 개거든요. 예. 똥 묻은 개예요. 윤희숙은 사실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예. 근데 자꾸 비난해야지. 왜? 윤희숙 의원이 정자 사퇴가 되면 자기들 그 바지 달고 있기가 좀 민망하죠. 단지기도. 네. 아버지가 26년 전에 경제적으로 독립한 아버지가 시골에 농지 좀 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가서 죽어야 돼요. 또 문재인도 이거 탄핵해야 돼요. 아, 문제는 양산 사저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게 본인들이 다 인정을 10년 농사 졌다고 했는데 그거 누가 봐도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니, 형질 변경을 했어요. 김정숙이가 네. 주말에 내려가서 네.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밭도 갈고 네. 뭐 어쩌고 했다고 그랬죠. 뭐 아스팔트도 논이라고 우기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 전 국민 정치인들이 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돌로 치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문재인은 가서 네. 농지법 위반하고 네. 그것도 이제 또 형질 변경.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그렇죠. 특혜거든요. 네. 형질 변경 네. 해주면은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비호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문재인은 형질 변경해서 땅값은 올랐지만 팔지는 않았다. 차익 실현 안 했다. 그러면 윤희숙 아버지는 팔았습니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농지 사서 그렇게 그 공사하고 계약해서 많이 했던 거예요. 그 1년에 쌀 6가마니는 그냥 미안하니까 성의 표시를 한 거지. 그렇죠. 옛날처럼 이렇게 뭐 소장농이다, 뭐 지주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요새는 농사 짓는 놈 사람이 왕이지. 농사를 지으라 해도 지치를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주면 지으라고 해요. 그럼요. 누가 지으려고 그래요. 문재인은 이제 영산 사저에 내려가서 편안히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대통령 사저라는 것은 팔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왜 못 팔아요? 아니 자기가 천년만년 삽니까? 그렇죠. 죽으면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아니 저 통계동 그 집 놓고 홍업이 오고 홍골이 오고 싸우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이재명 측이나 뭐 또 이낙연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이재명의 뭐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사퇴 의사도 없으면서 속보이는 사퇴쇼를 하고 있다. 전에는 임차인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윤희숙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쌍욕하는 사람, 뭐 그 사이코 먹방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쌍욕, 사이코 먹방 다 자기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그냥 윤희숙에 대해서는 감정이 많잖아요. 다들 이재명 기본소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국민 세금으로 전 국민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라 살림 절단 나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이재명 말이 그렇다니까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윤희숙은 조목조목 그 책을 이재명이가 어디 책 읽는 거 경제학자 인용한 거 그거 다 읽어봤냐. 윤희숙 제대로 읽어보고 조목조목 지적하니까
이재명이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재명이가 기본소득 갖고 되게 당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당했어요. 다른 것도 많이 당했는데 여러 가지 당했어요. 이재명의 그 포퓰리즘 이거를 윤희숙 의원이 경제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초목적으로 지적하니까 이재명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분풀이 하는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지금 쑥 내려가는 기분 아닐까요? 그렇죠. 윤희숙이 사퇴 오케이 100번 해라. 그렇죠. 윤희숙으로 말하면은 그 여당의 거목들을 향해서 이 저격수예요. 예? 그 이재명 엉터리 같은 거 딱 지적하고 문재인 저 엉터리 그 K 방역 뻥친 거, 백신 뻥친 거, 요것도 또 지적 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을 정확히 지적해서 사격하니까 아 사표 냈다니까 아 불감청 고소원이라 내가 감히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나간다면 그래. 근데 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윤희숙 지금 열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 쫓아냈다가는 대선 판까지 기울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깎아내리기, 흠집 내기. 그러니까 김두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뭐 KDI 근무했잖아요. 예. 그때 뭐 땅 투기를 한 거 아니냐,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갖고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KDI 교수가 무슨 정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핑계를 댈 걸 대야지. 또 이준석 대표가 만류하면서 눈물을 보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그날 그 기자회견장에서 만류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런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니까 지도부, 동료 의원들 다 나서서 만류한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악의 눈물이라고 다 그러니까 말을 하네요. 아무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집집마다 빨래집게 하나씩 좀 보내주고 싶어요. 빨래집게 하나씩 좀 집어넣게. 하도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좀 말 센 사람들한테는 아예 호치켓으로 좀 박아버리게. 좀 말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진짜 이런 여당 의원들한테 재갈을 물리하는데 재갈을 물려도 물리할 그렇죠. 때다가 재갈은 안 물리고 언론에다 지금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사람은 보면 정세균 전 총리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윤희숙 의원이 쇼라고 하는데 맞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쇼는 아니다. 누가 봐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네요. 예, 정세균 후보 얘기가 인품은 그래도 정세균만한 사람은 제일 맞는 없어요. 얘기죠. 그거를 쇼라고 하면 안 되죠. 진정성 있고 높이 평가를 해줘야죠. 다만 저는 의원직 사퇴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전쟁터가 국회거든요. 거기서 싸워야 돼요. 히틀러가 나치 그 정권 그 잡을 때 무력으로 잡은 게 아니거든요.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에서 장악해서 했거든요. 그래갖고 다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은 윤희숙까지 빠지고 뭐 이러되면은 야당의 개헌 저지선이 무너져요. 그리고 최고 우수한 국회의원 하나가 운명이 여당한테 맡긴다는 거. 그거 좀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딜레마가 어디 있어요? 야당의 핵심 국회의원의 운명을 여당한테 맡겨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결단 높이 평가하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막스 베버도 얘기했잖아요. 신념윤리하고 책임윤리. 신념윤리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 얼마든지 박수 쳐주지만 정치인은 책임윤리. 그 결과에 대한 것까지 책임지는 게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윤희숙 사태가 몰고 온 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저는 가급적 국회 의석을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요. 진짜 일당 100이에요. 그럼요.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힘이 103명 있는데 윤희숙 하나를 당하지를 못해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지금 무슨 언론 재갈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 안 해요. 제대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정확하니
이 전달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없어. 네, 이재명 저 포퓰리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박을 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허접한데 윤희숙 의원은 그 중에서도 궁계 일학, 예. 예? 닭 중에서 학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익위의 위원장이 천연이 아닙니까? 역강남에서 국회의원 2번하고 그렇죠.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러니까 또 문재인이 그 권익위원장 시켰는데 쏙닥쏙닥 한 거죠. 군계 일학 중에서 학을 딱 잘라버리니까 이제 닭만 남겨놓겠다. 그렇죠. 그런 전략으로 그렇죠. 그거다 끼워 넣기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당초 권익위원회에 넘기는 게 야당의 운명을 여당한테 맡긴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감사원한테 넘겨서 하자.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당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권한은 또 그렇죠. 없단 권한은 말이에요.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후유증이 좀 예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투기로 걸린 사람은 딱 12명. 국민의힘도 딱 12명. 근데 국민의힘은 억지로 껴는 게 드러나요. 그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전수조사가 LH 사태 후유증이거든요. LH 사태 후유증 나니까 정보 내부 정보 빼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국회의원 잡아라 이래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 뭐 10배, 20배 번 사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나온 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걸 거 없으니까 뭐 농지법 이게 허접한 거로 걸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권익위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짜맞추기 조사를 한 심정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이 술책에 국민의힘도 넘어간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LH 사태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라든가 그런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투기를 했느냐. 그게 좀 엄청난 국민들의 아주 분기탱천하는 그런 불만을 샀고 그게 이제 4.7 재보선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불길을 돌리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걸 정쟁, 하나의 여야 공방으로 만들어갖고 물타기를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고위 공직자 뭐 LH 사태 그렇게 수사한다고 뭐 경찰을 뭐 1,몇백 명 동원하고 한 그 수사본부 어마어마한 수사본부로 어디로 갔는지 있는지조차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정치 공범만 났고 거기에 아무 관계없는 윤희숙 의원만 희생양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거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말려 들어간 거죠. 말린 거죠. 민주당 몇 명 대충 해놓고 국민의힘 끌어들이고 그래갖고 공개 일학 중에 학을 쳐버린 거예요. 학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이 여기서 사퇴, 그건 저는 박수 쳐주고 싶고 정말 하지만 환호는 짧고 시름은 길거든요. 그래서 자칫 작전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과거에 오세훈 시장도 10여 년 전에 그 무상급식 파동 때문에 그만두고 정권 뺏기고 10년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사건으로. 그래서 박원순이가 나오고 그 안철수가 또 박원순한테 시장 물려줘 버리고 후보자. 그러면서 패족이었던 이 친노들이 살아나가지고 민주당을 접수해버리고 그래갖고 노무현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 사태가 야당의 도덕적인 우위를 증명하는 계기도 돼서 부동산 대선 논쟁 때 뭐 우위 선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세상에 나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물이 어디로 공이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수한 장군 한 병만 잃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 안건으로 상정을 할 것인지 또 상정을 하더라도 여야 간 또 협의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건이 현실적으로 처리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면 이 회기 중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안건 자체가 상정이 될지도 의문이고 상정되더라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그런
악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유보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윤희숙 의원은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정 활동을 나가서 또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퇴한다고 해놓고 가서 뭐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를 하겠습니까? 네. 예, 그런 그러니까 게 뭐 이제 내년 예산안이라든지 예. 이런 때 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예. 물론 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윤희숙 사퇴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봐요. 근데 단 하나 위험 인자가 뭐냐? 지금 민주당 청와대가 이성을 가진 집단이냐 이거죠. 이성을 가진 집단이냐 이거죠. 언론 재갈법이나 이런 임대차법이나 뭐 탈원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나무인이거든요. 오만방자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을 최대한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이거 처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만큼 상식이 없는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뒤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라도 나오면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깎아내려가지고 여론전에 지금 버리고 그게 딸랑이 언론들이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이 나팔수 역할을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윤희숙과 집안이 아마 저 쑥대밭이 될 겁니다. 예. 예. 전 뭐 그 친여 매체들 뭐 이런 데 뭐 달려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겠죠. 뭐 이것저것 다 지금 뒤지러 다닐 겁니다. 예. 좀 더 지켜보기로 하시죠. 네.